이와 관련해 조원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대구를 중심으로 유세를 하다가 어제 수도권에서 첫 유세를 벌였습니다. 장소가 서울 구치소 앞이었죠? 예. 제가 부산에서부터 경남, 대구, 경북, 충청 거쳐서 이제 서울 유세하고 경기도 유세를 어제 시작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저는 이게 거짓에 의해서 탄핵됐다 이렇게 보는 국민도 한 30%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경기도 유세 전에 구치소 앞에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 힘내시라, 그러고 이겨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들렀어요. 예. 네. 이전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할 당시에 박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따로 나눈 이야기가 있은 건가요? 교감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같이 들은 사람도 있고, 제가 어제도 유세 때 얘기했는데, 저는 한국당 탈당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탈당하는 거다. 또 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많이 갖고 안 계시더라고요. 예. 네. 자, 지난 월요일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한 비초청 대상 후보자 합동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 후보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찬성자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 간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고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발언을 하셨죠? 네, 문재인 후보는 사실은 촛불 시위를 보면은 평화 시위를 가장했지만은 그 안에는 주사파, 그다음에 통진당 잔당 세력들, 민노총, 정교조, 또 좌파 시민단체 한 280개가 같이 했어요. 실질적인 것은 이 좌파들이 지금 촛불 시위를 통해서 했는데, 이 문재인 후보는 촛불의 정신을 자꾸 살리겠다 해서 이 종북 좌파들 등에 업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태극기에 대해서 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애국가도 안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민중민주주의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중민주주의파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 후보 나온 문재인 씨는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와 같은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표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12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바른정당에서 정당 차원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후보에게 3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를 포함해 세 후보 모두 단일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논의가 불거지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아마 보수 후보가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이 양반 두 사람 앞부터 10%가 안 나와요. 기이한 현상이고, 그럼 한 40% 정도가 공중에 붕 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 안 나오는 것은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이래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바른정당은 어쨌든 배신의 당이다. 저는 그래 정리를 하고, 그 당은 가만히 놔두면은 국민의당 갈 사람, 새누리당 갈 사람, 한국당 갈 사람, 남을 사람이 세 번째로 갈라진다. 그 당은 그냥 놔두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전혀 이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정책도 다른데 거기에서 후보 단일을 한다. 이것은 야합입니다. 네. 이것은 정말 가장 추악한 야합이다, 이래 보고 있죠. 일단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와 남재준 후보 등 보수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지요. 또 이에 대해서 황우여 한국당 중앙선대위원장도 승산 높은 후보에게 힘을 모으자고 말했는데요. 단일화 논의 공식적으로 제안이 맞습니까?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네. 제안 날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이게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으니까 배신 문제를 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못한다 그래요. 그러고는 정치적으로 단일화 하겠다, 이건 쇼하는 거고요. 저는 유승민하고 만약에 홍준표하고 단일화를 하면은 저는 그것도 홍준표 후보도 배신자다, 그래 보기 때문에 우선 유승민 후보 단일화 절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했는 배심원제를 통해서 하자. 이런 구체적인 게 들어와야 되지. 정치적으로 그냥 단일화 하자. 이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저는 분명한 것은 지금은 새로운 후보에 대한 단일화가 돼야 되지, 기존의 홍준표, 유승민은 벌써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면 단일화에서 좀 더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냐. 국회의원들 93명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500만의 국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따져야 되죠. 네.
일단 유승민 후보는 한국당과의 단일화 없다라고 또 역시 선을 그은 만큼 그렇다면 이 조 후보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경우 홍 후보와 조 후보, 남재준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능한 건가요? 바른정당에 의총해서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가고 싶은데 네. 유승민 후보 따라서 남을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지금은 바른정당이 배신자들이 또 배신하는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정당이 유승민 후보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가기 힘들다 저는 그래 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단일화 하든 뭘 하려고 그럴 거예요. 홍준표 후보도. 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준표 후보는 더 이상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홍준표가 단일화 하고자 하는 것은 10%나 15% 이상 받아서 보존금 받겠다는 단일화인데 단일화는 말이죠. 보수 후보 단일화는 이기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어느 후보를 세웠을 때 보수 후파들이 전부 직결해서 도와줘서 이길 수 있는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이 단일화는 그런 단일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제시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단일화 받겠다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대한노인회와 상의를 하셨다고요? 제가 지난번 새누리당 전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할 때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님하고 간부님들 만났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새누리당에서 그걸 못 받아줬어요. 이번에 공약에도 그런 걸 다 빠졌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신 거를 저는 공약으로 어르신에 대한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이번에 공약을 넣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그렇다면은 새누리당 후보인 조원진 후보께 혹시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지금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거짓 업무 선동, 편파 방송에 의해서 국민들이 정말 짜증스러웠을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방송에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탄핵은 잘못된 탄핵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즉각 석방하고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또 대한민국의 우파정당, 보수 우파정당의 개혁을 저 조원진이 이끌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문재인 후보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 되려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느냐. 우선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사장, 김대중 사장을 따르겠다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뭘 그렇게 잘했는지 말이죠.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아들들 부정부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로를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왜? 핵의 이 중대한 안보 관계에서 문재인 후보가 할 자리가 없어요. 북한하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북한 먼저 방문하겠다는 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김정은 제압하고 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안보 대통령.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대통령. 또 서민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서민 대통령.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자리 대통령. 또 지방과 중앙이 함께 사는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는 분권 대통령. 이러한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 조원진과 함께 합시다. 또 저는 지금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합쳐도 10%가 안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벌써 보수 우파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보수 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저 조원진으로 단일화시켜 주시면은 제가 문재인 후보 확실하게 이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 뒤에는 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찍어주면은 박지원이 상황하는 겁니다. 문재인과 박지원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저 조원진이 1, 2, 3, 4, 5번 다 누르고 6번이 대통령 되는 그런 기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진을 찍으면은 조원진이 대통령 됩니다. 19대 대선은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해 관심과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기호 6번 조원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모시고 선거 전략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이 많이 쉬셨네요. 많이 쉬었습니다. 아유, 뭐 전국에 유세를 다니시느냐 그런 모양이에요. 다른 후보들은 TV 토론으로 알릴 기회가 있는데 이게 선거법상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전국을 아마 하루에 7군데 정도 직접 유세를 하고 다니니까 4일 됐는데 이렇게 목이 다 쉬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유세를 계속 다니시면서 화제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곰 3마리 동요를 이용해서 로고송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유튜브도 그렇고 포스터도 그렇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곰이라는 게 사실은 좀 우직하고 뭐 사람으로 따지면 얼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저하고 맞다고 누가 추천하셨는데 우리 선거 홍보본부장 정미용 본부장이 곰을 넣자 해서 뭐 그러시죠 했는데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저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사실. 곰 3마리 그 로고송은 그 로고송 가사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엔 정의곰,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데 정의곰은 위대해, 근해곰은 깨끗해, 원진곰은 어리사나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사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보수 표심이 좀 동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등 돌린 표심을 좀 되돌려 올 그런 보관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이 보수의 가치 또 이 500만 명 정도 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헌정사상 보수파와 처음으로 길거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보수파를 대신할 수 있는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또 시장경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나는 거냐 이렇게 아마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흔들리는 보수파의 심판을 어떻게 모을 거냐 그것이 이번 선거의 관건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죠.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를 언급하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단일화는 보수 단일화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10%를 뛰어넘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한 이 우파,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구석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 이런 후보들을 결집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이것이 단일화의 핵심입니다.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문건 공개 등으로 안보 이슈가 아무래도 이번 대선의 최대 그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는데요.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안보의 큰 그림 지금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지도자가 정책을 한번 잘못 쓰면 나라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대통령 재임 중에 북한은 절대 핵을 만들 수 없다.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핵의 책임을 누구한테 져야 되느냐? 박근혜 정부가 득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두고는 함께 살 수 없다. 이래가 철저하게 북한 봉쇄 작전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북한 정권과 가까운 정부가 정권에 들어서면은 아마 핵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가버린다. 그래 되면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 세대에 이 북한의 핵에 엄청난 압박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대에 철저하게 북한 핵을 드러내는 제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안보의 첫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은 이 균형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 제거 문제는 다음 정권이 저가 되면 당연히 하겠죠. 누가 되더라도 이 북한 정권하고 더 이상 대화라 이거 트면 안 됩니다. 핵을 제거될 때까지는. 그래서 국제가 공조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되게 화가 나가 있으니까 이 미중 또 기타 강대국들이 같이 이제 회의를 해서 이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남북 대화 문제라든지 틈을 주면 안 된다. 그것은 역사에 있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적 논란에 이어서 송민순 회고록과 메모 논란이 계속해서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주적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원래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적도 아니고 아예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60만 군인들이 누가 적인지를 모르고 훈련을 하고 방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적이 개념이 없는 군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딱 터졌잖아요. 천안에 북한의 미사일이란 그 잠수함 미사일에서 폭격을 당했는데 이 천안함 사태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주적이라 넣지 못하고 그것도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거예요. 적이라고 넣은 거예요. 지금 국방백서에는 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김씨 3세 세습 정권, 김정은 정권은 이 대한민국의 주적이고 그 정권은 정부가 아닙니다. 하나의 단체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그런 후보가 제가 토론을 보니까 없어요. 잘못하면 또 햇볕 정책 다시 시작해가지고 8조 퍼줬는데 또 퍼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것은 막아야 된다. 또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막지 못하면 큰 화가 올 거다. 저는 그래 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른바 특정 지지층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으로 또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분들의 대표 이미지가 좀 너무 강한 게 아니냐. 그분들 외에 나머지 표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뭐 좋은 지적입니다. 단지 하나 제가 태극기 집회를 몇 개월 동안 같이 다녀보고 그분들을 만나보고 또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주시는데 태극기 집회에 박사모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태극기 집회 주로 온 분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우려하는 거예요. 야,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갈 거냐.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혹시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민중민주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많은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 특히 구속의 더 문제는 심하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라.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쪽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 아들들한테, 손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우려하는 것 같이 이 태극기 세력들이 무슨 거구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분들이 몇백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그 뜻을 같이 하는 게 한 1000만 되는데 탄핵에 대한 승복을 하려면은 탄핵 승복에 맞도록 뭔가 진실을 밝혀달라. 막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표를 찍을 때를 구하지 못하다가 이제 조원진이가 나오니까 새누리당 조원진이가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이제 이슈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득표 전략, 앞으로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안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안보관을 굳건히 해서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정당. 그다음에 우파 정당이 지금 사실은 한국당이 우파의 가치를 담지 못해요. 안에서 계속 싸움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우파 보수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이러한 정당의 개혁을 우파 정당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민 정당, 깨끗한 정당, 그런 정당을 하겠다. 이렇게 TV 토론은 못 나오지만은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얘기하고 요즘 뭐 뉴미디어, SNS, 유튜브 여기에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또 그 진실이 먹혀들면은 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한테 후보 단일화 하자. 그럼 후보 단일화를 위한 1대1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국민들이 느낄 거 아니냐. 모든 국민들이 보수의 가치 또 보수 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가 누구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보수 단일화를 해락하는데 단일화를 그냥 해락하지 말고 두 사람이 앉아서 TV 토론회도 한번 하고 거기서 국민들이 그래 누가 잘했다. 그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 내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혁명을 일으켜서 조원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제일 먼저 살릴 분이 누구십니까? 박근혜! 여러분, 장미꽃 다 가두셨죠? 지난 12월 초에 장미꽃 퍼포먼스를 했는데 오늘 조원진 후보님이 저 앞에 가서 장미꽃 퍼포먼스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질서 있게 따라가서 다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반드시 대통령이 돼서 다시 한번 합시다.
주십시오. 네 분만 하신 겁니다.
장소는 안양역입니다. 안양역으로 다 모여주시고요. 안양역. 지금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후보님은 안양역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안양역에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장소는 안양역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의 다음 주제 장소는 안양역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 날강도 새끼들아, 빨갱이 새끼들아! 조원진 희망의 시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바스티유 감옥 한번 해라. 안 하시잖아, 이분은. 뭘요? 조원진이 전화드렸던 닥친자 안 하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거고,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내보여. 안 하시잖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 가능성을 봐면서 하는 거니까. 아니, 겨울에 이거 사람들은 가능성이 되게 해야지. 1등으로 올라간다! 안 될 후보하고 사퇴를 하라 그러면은 우리 애국 500만 애국 국민과 1천만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은 어디를 찍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 말씀드립니다. 오늘 등록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셔야 됩니다. 한국당의 대통령님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 90명 중에 30명이 있고, 바른정당하고 합치면은 탄핵 찬성한 사람이 60명 대 반대한 사람 60명인데, 이제 한국당의